이번에는 그래프 애니메이션 만들기 부분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래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그래프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이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훨씬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프 모양으로 그냥 막대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를 막대 그래프의 하나의 막대처럼 만들어주고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 그래프 그릴 때는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들이 또 별도로 있죠. 라이브러리마다. 그걸 활용해 주시면 훨씬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거니까요. 자, 애니메이션 액션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여러 개 해놓고, 이 막대 그래프가 화면에 보일 때, 그때, 자, 이게 애니메이션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겠죠? 새로 프로젝트를 스타트 메뉴를 눌러서 만들어 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my graph anim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패키지 이름에는 my자를 빼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don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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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는 XML에다가 만들면 되겠죠. RES 밑에 자, anim이라고 하는 폴더 자, 하나 만들어 봅니다. anim 폴더를 만들고요. 애님 폴더 밑에다가 XML 파일 만들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리소스 파일. 자, 이거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row.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자,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자, 막대 그래프가 쭉 늘어나는 건데요. 그 애니메이션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스케일이라고 해서 자, 안드로이드 땡땡 자, from x scale 가로 방향의 확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0.0 이라고 하는 거에서 안드로이드 땡땡 to x scale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1.0까지. 자, 그러면 크기가 없던 거에서 자, 원래 원본 크기까지 증가를 시켰다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from y scale이라고 해서 0.0 이건 1.0 부터 안드로이드 땡땡 to y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도 1.0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y축으로는 변화가 없고 x축으로는 0%부터 100%까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크기를.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pivot이라고 해서 기준값이 뭐냐? 그럼 0% p라고 해서 자, 원래 그 0% 크기 그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pivot y라고 하는 거는 50% P라고 해서 가운데 부분, 세로 방향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 duration이라고 하는 거를 잡는데 이거는 1500이라고 해서 1.5초 사이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화면 구성은 XML 레이아웃에서 그냥 해버립니다. 자, 여기다가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 XML로 가고요. 여기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최상위 레이아웃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속성은 빼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를 뺀 나머지 필수 속성인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가로 방향 매치 페런트 세로 방향 랩 컨텐트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니면 그냥 바로 추가를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버티컬이니까 자, 이거를 자, 프로그레스 바로 추가를 해주실 수 있겠죠?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고요. 여기에 자, 스타일을 아예 지정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 프로그레스 바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안드로이드 땡땡 자, 스타일이라고 해서 자, theme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코드에서 넣으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자, 디자인 탭으로 가서 프로그레스 바를 그냥 끌어다 놓습니다. 자, 이게 프로그레스 바 막대형이 있으면 여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둘 됐죠? 셋 끌어다 놓습니다. 자, 우리가 글자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추가를 해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레스 바만 일단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 2, 프로그레스 바 3라고 하는 자,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 위아래의 간격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이게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마진 탑이라고 하는 걸 붙여줍니다. 저기에는 20dp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도 20dp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3개의 프로그레스 바가 이런 형태로 이제 추가가 됐겠죠. 자, 글자가 필요하면 이 글자를 여기다가 이제 왼쪽에다가 붙여주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글자 없이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를 이 화면에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 프로그레스 바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프로그레스 바에 자, 여기 있으면 이 가로 크기를 매치 패런트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200dp 저렇게 다르게 해줘 보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전체 크기로 하고요. 자, 요거는 예를 들면 100dp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크기가 되겠죠. 자, 이게 실제 수치값이라고 보면 이 수치값을 자, 표시를 해준다. 근데 이거를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자바로 돌아가서요. 이 프로그레스 바 3개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이게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고, 자, 프로그레스 바 2와 3를 찾아주도록 합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 2, 프로그레스 바 3가 됩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에는 프로그레스 바 캐스팅에서 넣어주는데요. find view by id, r.id. 프로그레스 바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하고 3를 여러분이 여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2, 3.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정보를 설정을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뭘로 만들었어요? 그로우로 만들었죠? 그러면 자, 애니메이션 util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로드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자, get application context 또는 this라고 하고요. r.anim.grow라고 하는 거를 로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에다가 set animation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정보를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 2에도 set animation이라고 하고, 자, grow animation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프로그레스 바 3이라고 하는 거에도 set animation이라고 해서 자, grow라고 하는 걸 설정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튼이 동작을 할 때 그때 자, 애니메이션을 스타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r.id.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 객체를 찾고요. 자, onClick listener를 설정을 해봅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이제 동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의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 객체를 위로 변수로 올리고요. 타입을 없애주면 변수의 애니메이션 객체가 할당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자, grow라고 하는 거에 해보면 자, star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set 애니메이션을 등록한 뷰 객체를 전부 다 시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화면에다가 버튼을 추가한 적이 없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 버튼과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자, 버튼과 상관없이 우리가 화면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시점에 뭔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 중에서 자, on으로 시작하는 콜백 메소드를 한번 찾아봐요. 그 다음에 자, on window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없네요. 좀 더 내려가야 되나요? 자, on 자, window focus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용자에게 딱 보여지기 바로 전 시점에 자, 호출되는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보자. has focus가 이 화면이 사용자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포커스를 받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has focus라고 하는 게 자, 포커스를 받는 거라면 그때 자, grow라고 하는 것 start를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포커스를 받는 시점이 안 되면 그러면 자, 리셋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뜨는 그 시점에 한번 보죠. 자, 화면이 뜨기 바로 전에 on window focus changed가 호출될 테니까 화면이 뜨면서 애니메이션 되는 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없으니까 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와서 색깔을 다 넣어줍니다. 여기 색깔을 넣어주려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거를 10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죠? 맥스도 100으로 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색상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자, 각각의 크기를 가지고 어떤 수치값을
우리가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면 매출이 뭐 사과, 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매출 수치가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실행을 하면 그게 다른 수치 값이 이렇게 처음에 애니메이션 되면서 보이니까 훨씬 사용자가 주목하기에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화면이 딱 눈에 보이면서 애니메이션이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래프 라이브러리 같은 걸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래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스레드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어땠나요? 자, 우리 스레드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복잡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동작하는 방식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낍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입력하면 그대로 동작하는 게 있고요. 이게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도 배열이라고 하는 거가 그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지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핸들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낫죠. 자, 우리가 이번 장에서 스레드 핸들러, 그 다음에 에이싱크 태스크 같은 거 이런 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이제 자꾸 반복해 보시면 애니메이션은 아주 쉽게 적응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장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